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처럼 이렇게 또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짙은 녹색을 보일 정도로 괜찮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도 전반적인 이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하루 동안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됐느냐?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이 빅 이벤트 연준의 FOMC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로 결정이 났었고, 그러면서 이제 연내 2회로 이 금리 인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 더 좀 주목을 해서 보자,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것을 지켜보자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준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채 상한 한도를 월 50억 달러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게 되면, 여기 보시면 연준이 이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4월부터,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연준이 보유 중인 미 국채의 월간 상한 한도를 현재의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해 증권 보유량 감축 속도를 늦출 예정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냐면, 지금까지는 이 미국의 국채 한도를 250억 달러씩 흡수를 하면서, 그러니까 250억 달러의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해왔었는데, 그런데 그것을 50억 달러로 줄여서 이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,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차액이 지금 200억 달러로 볼 수가 있잖아요. 이 200억 달러만큼은 앞으로는 좀 덜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겠다. 그래서 이 얘기는 이만큼 이 시장에 좀 돈이 풀리는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200억 달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월간 한 29조 원 정도는 기존보다는 이 유동성이 좀 풀리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연준의 자산 규모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,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 자산이 축소되는 그 규모가 이런 기울기로 지금 축소되고 있었는데, 그런데 앞으로는 그 규모를 좀 속도 조절 줄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앞으로는 살짝 좀 완만하게 감소되지 않을까, 이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바랬던 것은 완벽한 이 양적 긴축의 종료이기 때문에, 그런데 어제 그 발표에서는 양적 긴축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러나 일단은 양적 긴축의 속도를 완화한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이전보다는 이 유동성 흡수가 덜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4월 달부터 4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좀 4월부터는 이 반등 요인의 하나는 좀 생기지 않았나,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결과 이걸 또 보시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이 FOMC 이후로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4.99%, 그러니까 거의 5%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, 그래서 이 저점을 지금 높여가는 상황에서 막혀 있었던 84K 저항대를 상방으로 뚫어내면서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200일선과 21선을 어제의 상승으로 한 번에 뚫어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오전 9시 일봉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어제 상승분을 또 살짝 이 일부분을 반납하고 있긴 한데요.
그래서 지금 현재 요 21선의 지지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요 21선의 의미는 이제 단기 추세를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21선을 어제 돌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살짝 후퇴하고 있지만 이 21선을 좀 지켜주는지, 이 여부가 최근에 이 단기 하락의 그 추세를 벗어나는 그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요 미 증시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어제 이 FOMC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럼에도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이 하락 추세,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반등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텐데, 그런데 이 하락 추세선 그 근처까진 갔지만 뭐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반 이후가 되겠죠. 이 미 증시의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게 되는지, 이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에서 장 마감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볼 때는 앞으로 1%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게 됨으로써 이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자꾸 이 상승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. 그 얘기는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을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당장의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음봉의 하락을 또 보이고 있지만,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버거타임 때 미 증시 이후에 그 움직임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현재 이 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100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이 미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미 증시 역시도 재차 이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역시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되면서 만약에 이 하락 추세까지 좀 돌파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 반등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제 또 중요한 이 이슈가 발생이 됐었잖아요.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요 리플 소송이 SEC가 결국에는 이 항소 취하를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좀 기다리던 그 소식이 어제 나왔던 것인데요.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 항소를 취하한 것이지 아직까지 완전한 이 소송의 종료는 아니긴 합니다. 그리고 어제 이 항소 취하의 그 소식을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것이잖아요.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 법원 문서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,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소송의 주요 절차가 있을 때마다 이 법원 문서를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 트위터에다가 올려주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아직은 이 항소 취하에 관한 그 관련 서류를 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법원 문서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서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,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, 그 부분이 또 궁금할 거예요.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면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앞으로 남은 가능성은 4가지입니다.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SEC가 항소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지만 리플이 이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4가지 경우를 또 얘기를 해줬는데요.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그 시나리오는 리플사가 홀로, 그러니까 SEC는 항소 취하를 했지만 이 리플사도 교차 항소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 교차 항소를
끝까지 끌고 가는 것과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리플사가 이 항소치하에 동의를 하고 원심 수정을 시도를 한다. 그러니까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벌금까지 지금 1억 2,500만 달러를 내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기간 판매에 대한 판결도 이 리플사 입장에서는 좀 수정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취하에 동의를 하지만 원심을 수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, 또 세 번째로는 리플사가 마찬가지로 항소취하에 동의를 하지만 원심을 수정하지 않고 이제 당사자끼리, 그러니까 SEC와 이 리플사가 서로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요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시나리오로는 이 리플사가 당초의 벌금 1억 2,500만 달러를 깔끔히 내고 이제 소송을 완전히 종료하는 요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,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번 이 리플사가 홀로 끝까지 항소 절차를 밟는 것과 요 네 번째 이 리플사가 1억 2,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, 요 두 가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어쨌든 이 SEC가 항소 취하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리플사와 얘기를 통해서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리플사 독단적으로 끝까지 이 항소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플사 입장에서도 순순히 모든 벌금을 다 내가면서 소송을 끝낼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 항소 취하에 좀 동의를 하면서 원심을 수정을 하든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벌금을 좀 줄인다던가 아니면 판결을 좀 이 리플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이끌면서 마무리를 좀 원하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이 칼자루가 SEC가 아니라 리플사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고, 그렇다면 이 얘기는 더 이상의 이 소송 리스크는 이제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리플사에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짓냐의 문제일 뿐이지, 이 소송 리스크에 대한 그 우려는 이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, 이걸 또 보시는 것처럼 SEC가 항소 취하를 했지만 어제 그 상승폭을 보시게 되면 지금 11.46%,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것보다 그 상승폭이 좀 낮지 않나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영상이었죠. 이 소송 종료의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한 대략적으로 최소한 한 20%의 상승이 나오면서 작년 12월 고점 이 종가 가격인 2.72달러를 좀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어제 그 상승이 한 10%가 조금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상승이 의미가 있는 상승이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요 21선 그리고 51선, 요 121선까지 한 방에 모두 돌파를 하게 됐고, 그리고 요때였죠. 이제 사상 최고가를 3.4달러를 요때 찍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 하락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하락 추세를 조금이긴 하지만 살짝 넘어섰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이 일부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를 돌파한 그 상황에서 이 지지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닐까,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, 좀 어제 이 발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차라리 이 항소치하의 그 발표를 오늘 발표를 했었더라면 이보다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.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밤 한 10시가 넘어서 이 항소치하가 발표가 됐었잖아요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하락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 항소치하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 FOMC가 괜찮게 또 마무리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이 항소치하가 발표하게 됐다면 일단
괜찮은 투심이 형성된 다음에 이 항소치하가 발표된 것이니까 좀 더 큰 이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.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. 근데 뭐 이미 이것은 엎질러진 물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앞으로가 더 중요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이 리플에 계속 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이 소송 리스크였는데, 근데 이것이 어제 날짜로 완전히 해소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송 때문에 미국 내 사업 확장이 불가능했었는데 이것이 본격화될 것이고, 또 그것의 일환으로 리플사의 IPO, 또 XRP ETF 등 여러 호재들이 남아있는 만큼 뭐 비록 어제 그 상승폭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트코인의 그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 리플 역시도 함께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리플은 2021년도의 이더리움,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가 이 리플사는 소송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서 이 이더리움이 완전히 좀 독보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시기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 리플과 이더리움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이 리플의 상태는 21년도의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이 항소 취하 후 그 가격의 상승폭이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